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분양 공고 내용을 보면 그 공급 대상 내역에 이런 주택형이 있고 공급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대별 지분에 대한 표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택형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개별적 그 타입 B형, D형, A형 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급 면적에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합한 소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양 대상 면적을 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주거용을 포함한 공용 면적까지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내 호수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을 말한 것이죠. 주거 공용 면적은 내 호수가 속한 해당 동을 말한 것이고, 그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입니다.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말하는 것이죠. 아파트 평형을 말할 때는 이런 소개, 즉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을 합한 공급 면적을 우리 평형이라고 하죠. 그 평형은 77.86, 약 23평,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9.97형은 그 공급 면적이 87.08 또는 86.85점, 약 25평에서 6평을 말한 것이고, 72.99, 99.66에서 83제곱미터를 말하고 약 30평으로 볼 수 있겠죠. 84.99 그리고 84.95까지 이 면적을 34평에서 35평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97.86 약 39평 또는 40평 이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택형에 대해서 공급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죠. 토지 가격 그리고 건축비를 합한 공급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란도 보입니다. 그런데 49평은 부가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면적을 가면 59.99 마찬가지로 부가세란이 공란입니다. 30평대 72.99 부가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34평, 35평 기준 84.95, 87, 99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는 공란입니다. 반면 97.86, 39평에서 40평이죠. 이 면적은 부가세가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공급 금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부가세 금액이 건축비의 10%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토지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란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건물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 공고문에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를 제외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임대를 생각할 수 있고 양도, 즉 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임대에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 즉 매도를 한다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부가세 발급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임대 또는 양도는
주거용이냐 또는 상업용이냐 따라서 또 달리 분류됩니다. 주거용에는 면적 제한을 받는 것이고 상업용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라 해도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적이라면 100제곱미터로 상향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매도인이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정하기 전 부동산 경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이 있는 것이죠. 2006년도부터 이 경매 재산에서는 부가세를 가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 전 소유자의 재산을 경매에 진행합니다. 집행법원이 중재하는 것이죠. 이때 부동산의 최저가 매수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의뢰를 하는데, 감정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이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리도 만무한 것이죠. 본인 의사에 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자가 세무서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었죠. 결국 이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취지였고, 따라서 원소유자 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가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18조에서 부가세에 대한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3항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원칙적 양도할 때 부가세가 발생되는 것이나, 그에도 불구하고 단 각 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호가 국세징수법, 공매를 말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경매를 말하는 것이죠.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포함해서 그 재화를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이제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법 개정 이전, 즉 2016년 이전에는 담보권 실현에 의한 경매, 즉 임의경매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공매든 경매든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니 나한테 그 금액을 주세요, 이런 내용 증명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매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